잘 들리나요? 제가 김길입니다. 저는 한 재작년에 이 센터에 들어와서 한 8개월 동안 머물면서 흑산이라는 장편 소설을 써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그 동해안 울진에 있다가 다시 이 센터에 들어온 지가 한 달쯤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글을 쓰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상에서의 글쓰기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사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다 숨어서 글 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말을 하려니까 참 두려운 생각이 드는군요. 어젯밤에 내 숙소에서 많이 멘붕을 해왔는데 멘붕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센터에서 하루에 한 3시간쯤 일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다 나가서 바닷가에 가서 놉니다. 노는 것은 나의 가장 치열한 노동 중에 하나입니다. 1시간 전쯤에 갯벌에 나갔다 왔는데 물이 빠져가지고 아득한 수평선까지 물이 빠져나가가지고 그냥 한없는 갯벌이 펼쳐져 있더군요. 우리가 점심을 먹고 가보면 물이 또 가득 들어와 있어요. 그 물이 빠졌다 들어오는 걸 보면 너무나 신기하죠. 바다라는 것은 항상 새로운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보고 너무나 매일 놀라요. 이렇게 새로운 것이 매일매일 밀려 들어오는 게 기적과 같지만 우리는 그걸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바다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바다가 마치 지금 막 창조된 순간의 바다 똑같은,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시간이 또 가득 밀려와 있어요. 새로운 시간.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것이죠. 우리는 언어로 표현하거나 예술로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 표현할 수 없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시간일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시간을 표현할 수는 없어요. 바로 여기서 10분만 나오는 바다인데 그 바다에는 그 물과 함께 새로운 시간이 가득 밀려와 있는 것이죠. 그걸 보면 나는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그 무서운 설레임과 답답함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표현하기를 단념할 수도 없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음악을 들을 때 아니면 악기를 연주할 때 그 다른 가야금을 연주하는 연주자들을 보면은 가야금이 줄을 뜯는 거잖아요. 줄을 뜯으면 소리가 하나 튀어 올라옵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전혀 들어보지 못한, 낯설고 새롭고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아름다움이 튀어나오는 순간 그 악기에서. 그리고 어디론가 사라지죠. 가야금 연주자는 또 다음 줄을 튕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음과 음 사이에 허당을 메워가면서 멜로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바이올린 같은 악기는 좀 다르죠. 바이올린 같은 악기는 줄로 현을 밀기 때문에, 팔로 밀기 때문에 연주자가 자기 마음대로 소리를 밀고 당기고 끌고 가고 지켜 올리고 그 소리를 끌고 다닐 수가 있는 것이죠. 바이올린은. 그러니까 바이올린은 우리 국악기로 치면 해금과 같은 악기입니다. 그러나 가야금은 기타와 같은 악기죠. 같은 집안에 속하는 악기죠. 소리를 한 줄 뜯으면 어디론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주자는 다음 줄을 계속 뜯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 소리가 어디로 사라지는지를 모르겠어. 그 소리는 아마 없어져서 소멸되지는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그 소리는 우리가 인간이 귀에 들을 수 없는 미세한 진동을 이루면서 우주공간 어딘가를 흘러가고 있겠죠. 소리의 본질은 물론 그것은 음향이고 파장이라고 하지만 소리가 존재하는 것은 시간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소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사라지지는 않는 것. 우리나라 가야금을 제일 잘하시는 황정희 선생님한테 제가 오늘 한번 우연한 분에 물어본 적이 있어요. 선생님, 가야금 소리가 이렇게 한번 튀어나오면 사라지는데 이게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건 난 모른다. 아마 그게 없어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디로 가는지는 난 모르겠다. 너무 그런 걸 물어보냐. 근데 나는 그게 너무나 궁금했어. 그런데 아마도 시간이 새롭다는 것은 그것을 지금 저 앞바다에 몰려온 시간이 새롭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한 놀랍고 낯선 새로운 시간을 가르쳐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 생명으로 막 흘러 들어왔다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연속 속에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지만 이것은 굉장히 신바람 나는 일이죠. 참 감당하기 어려운 기적 같은 사태가 매일 매 순간마다 생명의 현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시간 앞에서 우리는 아마 새로운 창조나 새로운 건설이나 새로운 미래를 말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나가버린 시간 위에다가는 음악을 연주할 수가 없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의 생명 앞으로 바싹 다가온 그 미래의 시간, 거기에 그 위에다가만 악기를 연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생명 앞으로 바싹 다가온 시간이 이것이 낯설고 새롭고 경험되지 않은 순수한 새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새로운 아름다움을 부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음악을 거기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린 지나가버린 시간에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새로운 것들 앞에 봉착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도 예술가가 앞날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런 것이겠죠. 나는 삼국유사라는 책을 좋아하는 삼국유사를 보면 우리나라 옛날에 설고라는 화가가 있었어요. 신라 축이야. 설고가 절에 가서 절 벽에다가 나무와 숲을 그렸습니다. 벽에다가. 그랬더니 새들이 그것이 진짜 나무와 진짜 숲인 줄 알고 글로 날아들었다. 그 벽에다가 머리를 부닥치고 무수한 새들이 떨어져 죽었다는 설화가 삼국유사 첫 페이지에 나와있죠. 우리나라 최초의 화가인 설고가 그런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설고가 그린 그림은 어떤 그림이었는지 나눌 수가 없어요. 그 그림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 그림은 이 실제로 벌어진 자연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힘으로 새들을 메고 싶었던 모양이죠. 그 새들이 글로 날아들다가 벽에 머리 부닥치고 죽었다는 것이죠. 그 그림은, 설고가 그린 그림은, 그리고 그 새들의 죽음은 예술과 현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거대한 벽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새들이 진짜 숲으로 날아들어갔으면 머리를 부닥치고 죽을 일은 없었을 거고, 새들은 담벽을 숲으로 보고 들어가고 있어요. 그 새들은 예술과 현실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설고의 그림에 매혹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가 현실인 줄 알고 들어가다가 머리 부닥쳐 죽은 거예요.
아마 이변 스님이 그 솔고의 이야기를 삼국유사 맨 앞에다 썼을 때는 나는 그것은 아마 예술과 현실 사이에 가로막힌 벽을 말하려고 그 소라를 앞에다 쓴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벽들은 항상 예술가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조금씩 그 인간의 영역으로 편입시켜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예술가들의 고민입니다. 저는 소설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도구는 언어입니다. 언어. 말을 가지고 사는 것은 말. 근데 말이라는 것은 좀 제가 겪어보니까 신뢰하기가 어려운 도구였어요. 저는 사전을 매일 이제 들여다보면서 살지요. 그 이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방은 내 숙소는 등이 센터 안에 있는 저쪽 센터 맨 왼쪽에 있는 그 숙소동이라는 아파트인데, 내 아파트는 20평 되는 아파트예요. 이 센터에서 내준 숙소입니다. 내 방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 방에 도배지만 있어요. 도배지와 장판지만 있어요. 그리고 사전이 한 권 있습니다. 그리고 연필이 한 문자로 있어요. 그리고 원고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 냉장고에는 감자, 옥수수, 소금, 물, 우유 그렇게만 들어있어요. 난 그거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건 사전이죠. 사전. 그러니까 나는 책이나 무슨 책 같은 거를 내 앞에 쌓아놓고 살진 않아. 근데 말은 사전은 말의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안에 다 있는데 말에 대한 설명이 있죠. 사전은 근데 저한테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없으면 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사전에서 칠을 찾아, 셋이라고. 칠을 찾아보면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3에다 4를 더하는 것이다 라고 써놨어요. 3에다 4를 더하는 것이다. 8은 뭐냐? 8은 9에서 한 1을 뺀 것이다. 이것은 뭔가? 이것은 하나만 하는 소리, 하나만 하는. 그럼 7은 3에다 4를 더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은 이게 틀린 말입니까?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그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는 진리지. 그러나 이것은 하나만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A는 A다라고 말합니다. A는 A다라고 말하면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A는 A이기 때문이죠. 그 증명할 필요가 없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A는 A다라고 말하면은 이것은 진리지만 무내용한 것이죠.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동어반복이랍니다. 동어반복. 나는 지금 사전을 만든 사람들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언어의 운명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노라타라는 말, 노라타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세요. 노라타. 노라타는 뭐라고 써놨냐? 노라타는 개나리 꽃빛이다라고 써놨어요. 개나리 꽃빛이다. 그럼 또 최근에 새로 나온 좀 더
과학적이라는 사전을 찾아보면 노랗다를 이렇게 써놨어요. 노랗다는 빛이 프리즘을 통과해 나올 때 정리되는 7개의 스펙트럼 중에서 세 번째 치유를 노랗다고 한다. 빨간 오초 파남바의 그 세 번째 해당하는 세 번째 스펙트럼이에요. 근데 그 또한 개나리꽃이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죠. 그러면 노랗다를 개나리꽃이다라고 설명하면 그것이 맞는 얘기죠.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또한 A는 A다라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사전이라는 것은 이런 거대한 동호 반복의 시스템인 것이죠. 근데 우리 그걸 갖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치를 달리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달리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근데 이런 동호 반복의 이 지옥.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거를 벗어나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표현과 새로운 인식과 지금까지 몰랐던 전혀 낯설고 새로운 쪽으로 가서 우리 생명 앞으로 매일 다가오는 이 새로운 시간들을 감당해낼 수가 있겠느냐 하는 점이 저의 고민인 것입니다. 이 바다에서 들어오는 그 밀물과 썰물을 보면서 그런 답답한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아주 힘든 고민이긴 하지만 굉장히 설레이는 많은 가능성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언어나 언어로 헤쳐나가기보다는 아마 그림이나 음악으로 헤쳐나가는 것이 훨씬 더 그 유리한 수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끔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교육은 삶을 개념적으로 파악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개념적으로 삶을 파악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학 교육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언어 교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슨 법학을 전공하건 철학을 전공하건 미술을 전공하건 왜냐하면 모든 교육의 수단은 언어를 통하지 않으면 이루어지기가 매우 어렵게 된 거예요. 그 반 이상이 거의 대부분이 언어 교육인 것이죠. 언어 교육. 특히 인문사회가 좀 말할 것도 없고 예능계도 결국은 대부분이 언어 교육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어를 벗어나려는 노력이 있어요. 인간이 언어를 벗어나겠다는 많은 노력도 결국은 언어의 영역 안으로 대부분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언어에 대한 교육은 대부분 개념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죠. 대학은 무수한 개념을 설명하는 학생들한테. 근데 개념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잡다한 그 사물들이 있잖아요. 잡다한 현상들 사이에 공통점을 이렇게 뽑아내고 공통점 뽑아내가지고 그것을 추상화시킨 것이죠. 그리고 그런 추상화 작업에 포함될 수가 없는 많은 구체성들을 잘라버린 것입니다. 삶의 디테일한 구체성을 잘라버리고 공통점만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여러 가지로 분류해가지고 개념한 것이죠. 그리고 그 개념화에 들어오지 않는 구체성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전은 대부분 개념어로 구성이 돼요. 개념어. 근데 이 개념어라는 것은 대단히 권력적인 것이죠. 권력적이고도 또 폭력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개념에 들어오지 않는 구체성을 다 버리는 것이죠.
나는 글을 쓸 때 되도록이면 개념어를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는 개념어를 불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글을 쓴다는 것은 또는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한다는 것은 나는 그 행위는 매우 육체적인 행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개념적인 행위가 아니고 육체적인 행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행위로서 육체로서 삶의 정체성에 부딪히는 것이 글을 쓰거나 음악을 하는 예술 행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술을 한다는 것은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죽으면 그만입니다. 우리 죽으면 음악을 들을 수가 없어. 음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인간의 귓구멍에만 들리는 게 음악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만이죠. 물론 그 음악이 천년 만년 갈 수가 있지만 그것은 나하고는 안 관련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인간의 몸뚱아리 있잖아요. Living human body. 이것만이 악기에서 소리를 뽑아낼 수 있는 것이죠. 이것만이 화폭에다가 붓으로 그림을 문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없으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육체가 죽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이라는 육체적인 행위죠. 살아있는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자기의 육체를 써서 삶의 구체성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죽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으면 음악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예술은 삶의 구체성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디테일, 구체성, 일상성 그것 위에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신성이라든지 무슨 영혼성을 건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걸 거꾸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거꾸로 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은 만드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던 음악을 하던 모든 것을 손으로 주물러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만들어내는 그 세상을 변형시키는 것. 없었던 것을 만들어 세상을 변형시키고 세상을 들여다보는 시각을 바꿔놓는 것. 이것이 이 모든 것을 만드는 것. 만드는 것을 통해서 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들므로써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이름에 가장 가파는 거기에 걸맞는 단어는 만드는 자라는 것입니다. 만드는 자. 무언가를 주물러서 만들어내는 자가 인간이었어요. 만드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놀 수 있는 자예요. 노는 자. 그것도 생각하는 자. 이런 속성들이 인간을 인간이하고 인간을 예술가이게 하는 가장 고귀한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개념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삶의 구체성, 일상성에 직접 맞닥뜨리는 것. 그런 길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과 환경 사이, 인간과 삶의 관계를 직접적인 관계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직접성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인간은 자기의 삶과 자기의 주변, 자기의 환경을 직접적으로 파악하고 직접적으로 이해하고 그 자기 환경을 만지고 주무르고 비비고 직접 이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과 삶을 찾아내버리는 장벽이 너무나 많아요. 이 장벽의 가장 거대한 장벽은 매스미디어라는 것이죠. 매스미디어가 우리를 사망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통하지 않으면 세계를 볼 도리가 없어. 그리고 그 매스미디어라는 것은 인간과 세계를
매스미디어가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과 세계를 소통시키는 의미, 뜻으로 존재한다고. 근데 그것은 사실은 가장 무서운 차단벽으로 장악하는 거죠. 그걸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라든지 아까 말한 개념어 이런 것들이 영상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거죠. 내가 글을 쓰는 목적은 이런 것들을 다 까부시고 인간이 세상과 세계와 직접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도달할 길 없는 이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귤 껍질을 만지잖아요. 그러면 느낌이 있죠. 조개 껍질을 만지면 느낌이 있어. 나는 호박을 길에 가다 호박을 만져봐요. 옥수수를 만져보고, 바닷가에 나서 귤 껍데기를 만져보고. 그럼 나한테 느낌이 있지. 이 느낌은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고 이것은 나로서는 버릴 수가 없는 느낌이죠. 가장 고귀한 내 삶과 내 주변의 세계를 나는 이런 방식으로 이해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내 귤 껍데기를 만지고 오렌지 껍데기를 만지고 왜 멍게 껍데기 같은 거 만들면 그 멍게의 느낌이 있잖아요. 해삼을 또 주무르면 해삼의 느낌이 있는 것이고 나는 이런 방식으로 내가 세상을 이해하고 이런 방식의 언어를 내가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나 영상이나 매스미디어가 나한테 준 개념어가 아니고 그것이 갖다주는 세계에 대한 인상이 아니고 내가 내 몸으로 이렇게 주물르고 만지고 비빈 것 그것이 가령 불완전하고 그것이 오류라 하더라도 개인의 오류에 불과한 개인의 느낌이 갖고 있는 한계와 오류에 빠진 걸 하더라도 나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